지금 시점에서 내년 말까지 놓고 봤을 때 어떤 비정상적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은 문제는 크게 안 생긴다 그러면 반도체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그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 있는 그쪽에서는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섹터를 그 중에서 딱 구분을 하라고 그러면은 풍력? 네. 저는 풍력은 좀 내년에 미국하고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중국을 또 짚고 넘어갔었는데 중국이 또 계속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게 또 침체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3기를 사실 종신집권이잖아요. 이제 왕으로 이제 선출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뭐 그때 너무 안 좋아지거나 그러는 거를 방치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독재자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이게 일단은 잘 보이기 위해서 경기나 경제 이런 걸 신경을 쓰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가 말빨이 먹히면 이게 되네 싶으면은 사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은 일단 저는 올해는 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내년에도 진행은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하다가 어려운 국면이 지금 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장에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제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미 망한 헝다가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든지 이러면은 중국이 과거처럼 총대를 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간 본인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또 다음 달에 빅스텝 또 밟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한은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한은은 궁극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그걸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체질, 어떤 한계 같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0.75 올린다고 우리도 따라서 올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채 얘기 나오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집값이 급락을 해버리면은 보통 집값의 뭐 80%, 90%까지 전세를 놨었기 때문에 그 전세자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자금 자체도 부채다라고 해가지고 기사 나서 보니까 뭐 비교 대상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금 많이 앞서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부채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0.5를 바로 따라 올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0.25? 이번엔 0.25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0.7을 올리더라도 이제 그 차이는 있어요. 0.7을 올리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연준의 어떤 CPI 지수 나오는 거라든지 어떤 연준의 그 회의록 이런 거에서 그 향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도 0.5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75를 올렸는데 0.25 따라가는 건 좀 한계가 버거울 것 같고 다음에는 좀 우리가 좀 고려할 여지가 있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0.25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정도. 우리가 0.5 올리고 우리는 안 올려 이렇게는 못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현 시장에서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고객님들한테 이제 연말까지는 반등장 나오니까 주식을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은 제시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하고 있다. 근데 주식이 다 물려 있으니까 여기서 100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주식해야지. 이거는 말리고 있어요. 전체 범위를 늘리지 마라.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종목을 바꾸더라도 그 안에서 가야지 여기서 내가 새 돈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좀 현금을 좀 오히려 발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현재까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장세에 대해서 고민은 이제 11월 말부터 또 해가지고 12월쯤 되면은 이제 제시를 할 생각이지만 현재까지는 연말장까지 세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걸 더 봐야 되는 변수가 있어서
단정적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 생각은 연말까지 장이 좀 올라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2,400, 500 정도 오면은 좀 줄여드는 게 좋겠네요. 네네. 예. 자산 전략에서 뭐 꼭 기억해야 되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오시는 고객님한테 제안했던 거는 올해는 일단 주식으로만 가자. 연말까지니까요. 그리고 대신에 내년에 이제 그분이 내년 초에 이제 비교적 큰 자금이 들어오실 예정인데 그때는 제가 포트 전략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저는 미국채 금리 이제 미국채가 상승하는 어떤 한도가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그 피크, 그러니까 피벗 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전후에서는 일단 저는 채권은 한 20-30% 정도는 가져가자. 중장기채. 그 다음에 주식은 5에서 60% 정도 포지션 가져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장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 같습니다.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통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2배 지난 경제 TV로 바꿨는데 네. 이 2배 날만한 섹터나 종목, 이 업종은 뭐 진하게 2배 갈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2배라 하면 내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간은 길게 잡아도 상관없는데 어떤 섹터? 저는 일단은 우선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말쯤에서 좀 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야, 2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확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내년 말까지 놓고 봤을 때 경기의 어떤 정상적인 경기가 어떤 비정상적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은 문제만 크게 안 생긴다고 그러면 반도체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그리고 그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 있는 회사 쪽 이쪽에서는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투자라고 그러면 플랜트나 이제 소위 말해서 그린 에너지 섹터,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뭐 수소 뭐 이런 쪽이잖아요. 1차 전지도 될 수 있고. 2차 전지도 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섹터를 그 중에서 딱 구분을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데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풍력? 네. 저는 풍력은 좀 내년에 미국하고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대신 풍력이 한번 전 정권에서 한번 세게 한번 올랐잖아요. 네네. 그죠? 네. 보통 이제 한번 또 세게 오르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기는 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경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을 위시해가지고 유로존의 경우는 이제 특히나 러시아 의존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해상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IRA법에서도 이 풍력 쪽을 미국이 거의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굉장히 이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베스타스라든지 GE라든지 이런 지멘스 같은 이제 풍력 회사들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좀 보다가 내년도 IRA 통과되고 나서 유럽 쪽에서 투자 계획 발표되고 이러면서 내년도 계획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한번 우리나라 내수는 사실은 풍력이라는 게 큰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 관련해서 해외 쪽으로 해서 이제 비중이 좀 큰 회사들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봐. 빨간불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불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불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